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바바 홈TV와 함께 알아보시죠. 짠!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경제신문 부동산부 김현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저자 월룡이 박지민입니다. 새 아파트를 사는데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 바로 청약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청약 관련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많은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약 전문가, 분양권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하는 활동은 본인 가점에 맞춰서 당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룡이라는 이름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되게 50대 아저씨 그리고 약간 촌스러운 느낌 들잖아요. 약간 일용이 이런 거, 일용언니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네. 실은 월급을 용돈으로 쓰고 싶다는 좀 한 가지 염원을 담아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자 이렇게 지었습니다. 월급이 용돈 완전 직장인들의 로망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신입생 때. 네. 근데 방법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한국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액 투자로 경매를 먼저 시작하자 하다가 사회 초년생 된 다음에 경매 수업을 배웠고 입찰을 계속 다니고 뭐 하던 중에 분양 아파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2013년도였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차 계속 분양권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충 말씀을 들어보면 월급을 용돈으로 쓰는 경지에 오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자세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새 아파트를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이제까지 청약이라고도 생각을 하셨죠. 몇 년 사이에 분양한 아파트들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돈 버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실거주 기회 잘 잡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청약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약제도라는 게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78년도 청약제도가 처음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 무주택자한테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겠다. 근데 가장 강력한 규제가 2017년도 8.2 대책이었고 또 이걸 더 보완한 게 작년에 9.13 대책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140번 가까이 바뀌었어요. 네, 최근 한 2년간 한 10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을 써가지고 청약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그 점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걸 높이려면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한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84점 만점인데요. 이게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총 84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60점이 넘으면 높은 점수다라고 보시는데 미혼이거나 아니면 부양가족 수가 적게 되면 50점 넘기도 사실상 힘들죠. 살 때 만드는 게 좋아요. 출산하고 막 만들려고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의미 없지 않나요?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죠? 네. 18세 뭐 은행에서는 이상... 10,000원 주는데 즉답 드릴게요. 네. 만 17세부터 인정이라서 17세. 예. 고1 정도 자녀가 되시면 그때부터 월 10만 원씩 넣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이 자녀가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월급을 벌게 되면 거의 뭐 그보다 10년, 15년 이상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납입 횟수가 180회 이상 되면서 납입 인정 금액도 뭐 1,800 이 정도면 굉장하죠. 청약통장의 점수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만점 17점이에요. 그래서 만 17세 통장 가입을 시켜주시고 이 자녀가 만 32세가 되었다. 이 경우에 가점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통장 가입 기간 17점 넘어가고요. 네. 네, 부양가족 수 독립했다고 치면 없으니까 5점, 그러면 22점 되고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 계산되잖아요. 그럼 몇 점이죠? 6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합계 28점. 네, 이제 혼인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니까 부양가족 한 명 더 늘어나고 이제 자녀까지 갖게 되면
네, 5점씩 또 늘어나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은 네. 사실 50점 이상이 되기가 사실상 엄청 어려워요. 어렵겠네요. 네, 거의 불가능입니다. 네, 한 번에 이제 새쌍둥이를 낳잖아요. 네. 그럼 분양가족 한 명당 5점이거든요. 아, 네. 그럼 15점 한 번에 빡. 아니면 이제 첫째를 낳는데 둘째 계획을 안 했다가 둘째가 나왔는데 갑자기 쌍둥이에요. 그럼 또 세 명 딱. 그렇죠. 어쨌든 셋이 있어야 되는 걸로. 3명이면 좋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가점을 높이거나 하는 거는 편법이 아니고서는 좀 불가능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편법을 하면 그 징역도 달고 벌금도 30만 원까지 물고 이런 규제가 매우 세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시되 대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분이 집이 있고 한 분이 집이 없으세요. 근데 집이 없는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둘 다 유주택자가 되세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 전에 무주택자이신 분을 당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합가를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주택 소유가 됩니다. 2주택으로. 그래도 어쨌든 1인 가구니까 가점이 높기는 어렵겠네요. 네, 높긴 그분도 어려워요. 무주택이긴 맞아요. 하지만. 서울은 당첨되기 너무 어렵고 내가 서울 외 지역에서 산다, 거주한다 하면 가점제가 또 낮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실거주용으로 청약은 괜찮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돼요. 근데 부모님을 같은 등본상 거주지에서 3년. 근데 부모님도 무주택이셔야 되는 돼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온 가족이 무주택일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받은 부모님은 한 분당 5점이시니까 3년을 같이 모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전의 자녀는 주소를 넣었다 뺐다 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돼요. 기간 상관없이 출가했다, 다시 들어왔다, 지방 직장 때문에 막 나가셨다, 다시 들어왔어요. 만 30세 이전은 그냥 부양가족 인정인데 만 30세 넘은 자녀가 결혼 안 했어요. 나갔다가 들어온 경우는 1년 같이 사셔야 돼요. 아, 그건 네. 그냥 오로지 나이에만. 네. 그래서 세대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청약하기 뭐 얼마 전까지 그게 그런 거 있지 않나? 모집 공고일 기준이에요. 모집 공고일 당일 기준 네, 그 3년 30세 미만의 아들이 나와 같이 살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그쵸. 쳐지는 거예요? 네, 모집 공고일 전까지요. 그러면 하루만 같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긴 사실상 해요. 안 와 있어도 네, 상관없는. 모집 공고 넘어가서 예를 들어 주택이 모집 공고를 정해 없어서 네. 무주택으로 청약했는데 그 모집 공고 이후에 주택이 생겼다, 샀다. 그러면 또 계속 무주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요즘에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이런 거 하겠다고 이제 이혼을 위장으로 한다거나 뭐 네. 결혼을 한다거나 네. 임신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한다거나 이런 분들 좀 많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런 계획 세우시고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제가 청약을 하잖아요. 근데 청약을 하고 나서 당첨이 됐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청약통장에 있는 그 돈 가지고 내가 그걸 빼서 중도금을 내도 되는지 네. 그 돈은 뭐 묶어놔야 되는 건지 뭔지 네.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그 전에 이제 당첨되었던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청약통장은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냥 사망하는 거죠. 그 사망이죠. 통장은. 네, 돈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그냥 일반 예출금 은행 이자보다는 더 약간 높은데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뭐냐면 네. 분양 계약서를 올바르게 이제 작성하고 나서 해지. 왜냐하면 분양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해지하게 되면 이제 리셋되니까 정확하게 계약서 확인하고 그 다음 해지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재당첨되는 물론 걸리겠죠. 대신에 네네. 비규제 지역은 또 1순위 조건이 1년 가입이 지나고 예치금이 마련되는 비규제 지역도 있으니까. 그렇죠.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계속 따로 쓰지 마시고 당첨되었다고 찍힌 뭐 소불고기 사드지 마시고 한 10,000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다 청약통장에 다시 넣어가기.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주신 거 청약통장 활용 방법인데 네네. 공공분양, 공공임대에 가장 유리한 거는 월 10만 원씩 자동 납부가 가장 유리해요.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일반 청약만 하겠다 그러면 계좌 개설할 때 2만 원만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청약지가 나오잖아요. 모집 공고 날까지, 모집 공고 오픈 날, 안전하게 전날까지 나머지 예치금을 넣으시면 돼요. 서울 기준은 85제곱 이하는 300만 원 예치금이거든요. 한꺼번에 298만 원 딱 넣으시고 청약하시면 돼요. 납입 횟수가 몇 회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있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한 건 공공임대고요. 아, 공공임대. 네. 그리고 납입액이 중요한 거는 공공분양인데 공공분양. 네, 그래서 납입 획수가 월 1회만 인정되고 인정 금액도 월 10만 원까지예요.
그 마곡에 분양하는 후분양지가 있는데 이거 공공 분양이잖아요. 납입 금액으로 인정이 되는데 네. 얼마가 유리하냐? 한 몇 년 정도 통장을 보여야 될까요? 월 10만 원씩. 3년? 한 20년 부으셔야 돼요. 네. 월 너무 인정 금액이 터무니없었는데 다시 하면 안 돼요? 터무니없어서 재밌을 것 너무 같은데요. 네. 터무니없는데? 보통 2,500은 넘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 10만 원씩 10년 부어도 1,200. 20년은 넘으셔야 되는 통장. 물론 무주택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무주택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시려면 이제 월 10만 원씩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요즘은 공공 분양보다 민간 아파트 분양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리고 내 것만 한다 하지 마시고 청약 통장은 온 가족이 있으셔야 돼요. 온 가족. 네. 가장 핫하다 하고 네. 여겨지는 단지. 상반기에는 단연코 이고요. 하반기에는 당첨이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분양가 대비 30% 현금은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준비해야 돼요.